네, 이번 시간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현장에 나가셨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설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 선생님들한테 일거리를 드립니다. 그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건데 그런 일거리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저희는 3종 세트죠. 수급자 관리 보시면 수급자 관리 안에 기초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초평가 여기 수급자 관리에서도 가능하죠. 1-3번이고요. 여기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평가를 할 건데 왜 기초평가를 하냐면 저희는 욕구사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욕구사정이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욕구와 보호자께서 요구하는 욕구와 저희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음과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사례 회의도 힘들어하고 계획서 작성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시지만 요 기본을 하고 나면 쓸 글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욕구사정이 저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일하러 갔을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욕구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계획서가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이 욕구사정이에요. 그래서 잘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센터에서는 보통 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케어포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설에서는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죠. 요구는 뭐냐면 어르신을 모시기 전에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사항이겠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데 욕구 사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요양원에서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제가 센터의 경우는 계속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센터에서도 당일날 막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도 동일합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정보, 어르신과 상담을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하는 이 시간들이 부족할 수 있어서 욕구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 내지는 우리 센터에 오시기 전에 늦어도 오시는 날까지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영상은 짧게 찍을 거니까요. 잠깐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 어르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욕구 사정에 대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작성된 게 있어요. 근데 최초기 때문에 최초로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욕구 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필수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는 요 기초 3종 세트.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검사는 당연히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뭐 살짝 말씀드리면 낙상 위험도는 연 1회 하면 되는 거고요. 나이, 움직임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를 보면 웬만하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작성하시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요거죠. 답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 소변 부분, 대변 부분입니다. 배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소변, 배변을 실금이라고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대변과 소변을 보시는데 보통 화장실에서 보시는데 기저귀 착용을 했다는 거는 기저귀를 저희는 화장실로 보기 때문에 실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거예요. 저희는 해당 없음에다 체크를 합니다. 뭐 낙상 위험도가 점수가 11점 이상 되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기 0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수가 까다롭지 않게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84가 넘었어요. 그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이 아예 없으시면 4점이지만 보통 다 있으셔요. 그렇죠?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배변은 저희는 기저귀를 찾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고 낙상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뭐 3번 넘어졌다고 하시고 활동은 뭐 자립하셔서 세면대 이용하신다 뭐 이렇게 걸음걸이는 뭐 보조도구, 보행동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면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약은 보통 3개 이상 드셔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고란 저희는 비어있는 거 싫다고 했죠. 해당 없음, 배변은 기저귀 착용으로 배변을 해당 없음으로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누가 와서 이걸 봤을 때 그 내용으로 인지가 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은 꼭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욕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봤을 때 누워 계신 분이 아니었죠.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제한 없음에다 해주시면 좋고요. 뭐 가끔 젖어 있겠죠. 활동도 웬만해서 가끔 걸을 수 있는 거고, 움직임도 뭐 약간 제한 있으실 거고, 영양 상태 뭐 그냥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마찰 능력 뭐 문제 없지는 않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점수가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6점 위험도가 있으면 방금 보셨죠?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까 표시한 거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욕창 위험 평가 합계 점수가 18점 이하인 경우는 체위 변경 대상자로 자동 체크된다는 내용이고요. 체위 변경 대상자가 아닌 경우 체크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빼시라는 소리입니다. 대신 저희는 항상 넣어야 되죠. 거동이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쓰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에 쓸 일이 없을 때는 밑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동이 힘들지 않아? 체위 변경 불필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쓰시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또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점수를 16점이라는 아주 위험한 점수를 저희 드린 거잖아요. 근데 위험 없음으로 가려면 이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뭐 거의 젖어 있지 않음으로, 가끔 젖어 있음이 거의 젖어 있지만 않음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점수가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죠? 그래서 위험 없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지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댁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도 하시고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창피한 거 아니고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판단이 안 되는 분, 혹시나 치매 진단을 받았던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욕구사정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체크되겠죠? 여기서 욕구사정을 안 해서 아마 인지검사를 안 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찾아볼 때 욕구사정에서 그 내용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욕구사정 예제를 보시면 이 안에 욕구사정 했던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자료 뭐 이런 거보다도 예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들 것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이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전 자료 조회를 눌러버리면 다 이전 자료가 여기 입혀집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급할 수 있어요. 그럼 급하면 급한 대로 해놓고 다음에 2차를 요구사를 또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한 마음에 했던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2차 때 다시 잘 하셔서 그걸 만회하시면 됩니다. 이전 자료 조회 요 앞에 거 누르시면 얘만 이전 자료가 줘야 되고요. 전체 이전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는 앞에 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되고요. 판단 근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단 근거는 현재 이제 일반 상태인데 영양 상태 및 배설 양상을 봤을 때는 어르신을 봤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몸무게가 적당 몸무게인지 빠져 있는지 아니면 뚱뚱한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뚱뚱한 분이면 영양 상태 너무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일단 뚱뚱하다고 보면 그거는 조금 나쁘다고 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본인 몸무게보다도 건강 몸무게보다도 좀 더 나가면 건강을 우려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자립은 완전히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거, 준와상은 보조기구 사용하는 거, 와상은 침대 생활하시는 분인 건 뭐 알 거고요. 체중이나 키 당연히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키는 저희는 줄자하고 재본 적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줄자로 재면 편해요. 줄자를 해놓거나 저희 그 핸드폰 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주시면 좋고요. 몸무게는 뭐 체중계가 있으면 재면 가장 좋고요. 정 안 되면 그 체중에 비슷한 분들을 따져봐서 그 몸무게로 체크해 주세요. 영양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체중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저희는 양호한 어르신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적당 내지는 부족, 나쁜 분. 저희 제가 센터에는 26kg 어르신도 계셔요. 그러면 매우 나쁨인 거겠죠. 물론 그분은 그 몸무게로 건강해요. 근데 아파하시고요. 기역자 이렇게 새우처럼
허리가 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들이 앞으로 쏠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 나쁜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식사 상태 이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양 상태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직접 관찰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몸무게와 키를 쟀을 때 그 근거로 할 수도 있고요. 배설 양상은 변을 계속 봅니다. 시설에 오시면 집중 배설이라는 걸 3일 동안 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보셔도 되고 변비나 이런 약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호자와 상담을 해서 어르신이 변을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형태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어르신이 뭐 우측 편마비가 있어서 우측으로 식사를 하셨을 때는 뭐 저작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기타 내용 가능하겠죠. 뭐 간식으로 드신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식사를 잘 안 드시고 과일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식도 기타에다 써서 식사 일반식으로 드시나 잘 드시지 않고 과일만 챙겨 드시려고 함. 뭐 그런 내용 쓰셔도 될 것 같고 치료식이 넣었을 땐 이런 내용들 뭐 콧줄을 끼고 오셔서 그 내용들을 판단 근거에다 작성해 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소변이나 대변 상태도 마찬가지로 곤란한지 변비가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 어르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판단 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특이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5일 동안 변을 못 보면 무조건 관장을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판단 근거 밑에 특이사항으로 같이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질병 및 상태는 처방전을 보거나 보호자랑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은 과거에 수술했던 내용들, 뇌경색이 일어났다든가 스텐스를 박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과거 병력에 좀 써주시면 그 전에 이분이 어떻게 아파왔는지 아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또 더 잘 모셔야 이 아픔이 덜 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현 진단명은 약을 드시는 것 위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 드시면 고혈압, 뭐 저혈압이면 저혈압이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뭐 당뇨약을 드시면 당뇨, 뭐 이런 내용들을 변비약 드실 거고 보통 그죠? 그런 약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 그래서 이분이 겪고 있는 질병들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서 판단 근거는 의사소견서를 보셨으면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내진 처방전을 보셨으면 처방전, 약봉투를 보셨으면 약봉투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신체 상태는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때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데 봤을 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옷 벗고 입기가 편마비가 있어서 뭐 부분 도움이면 부분 도움, 세수하기도 힘들면 부분 도움, 양치질은 스스로 하셔요. 근데 편마비 때문에 안 돼. 그럼 부분 도움. 식사는 하실 수 있으면 완전 잘해. 목욕은 보통 못 하시니까 완전 도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체위 변경 하시는 부분이면 부분 도움 하시면 되고 체위 변경 안 될 건데 뭐 일어나 앉기 옮겨치기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함께 생활해 영위해 보니 우리 어르신은 옷 벗고 입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분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욕은 아예 하실 수 없으니 전적인 도움으로 목욕 도움을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근데 어르신이 처음 왔을 때는 그 상황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죠?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보호자한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보호자님한테 여쭤봐서 뭐 이런 건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판단하시고 보호자가 판단 근거를 해주셨는데 시켜봤더니 틀려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욕구 사정을 한 번 더 재사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자료 보기 가능하잖아요. 하시고 틀린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알았으나 직접 관찰해 본 결과 그 내용이 틀려서 다시 작성함 이렇게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상태나 의사소통은 저희가 이미 점수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 점수를 보시고 우리 어르신이 망상이 있었거나 환각이 있었거나 이거를 보호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검사 점수 몇 점으로 인지 능력이 어떻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보호자 상담을 또 통했는데 뭐 배회를 자주 하신다든가 망상이 있고 환각을 본다든가 불안하고 우울해 하신다. 그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또 이것도 저희가 직접 관찰했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회가 없어서 너무 안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상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력이나 의사소통의 발음 능력은 다 하실 줄 아시죠? 그분들이랑 상담해보면 초기 상담 때 이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보청기 사용하시면 정상인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문제가 되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보청기 문제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정상이 아닌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보청기는 있으나 어르신이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보청기를 끼지 않아서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음. 판단권에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가족관계는 마찬가지로 동거인이 혼자 사시면 독거고 배우자랑 살거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녀 수 체크하시고 주 수발자가 몇 명인지 아니 몇 명 중에 누군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특이한 건데 뭐 다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단 근거는 보호자 상담이나 뭐 내지는 그 주 보호자죠. 저희한텐 주 보호자 그 내용들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진료 병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과에 가서 약을 타시는 분들,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 타시는 분들 내과 쓰시면 되고 응급 상황에 어디 병원 갈지도 써놓으시는 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근처에 인하대병원 있으면 이분은 인하대병원, 뭐 기독교 병원을 가겠다면 기독교 병원, 백병원을 가겠다면 백병원. 물론 응급 상황에서 119가 떴을 때 119에서 이 응급 상황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못 가더라도 저희는 웬만하면 정해진 병원이 있으니 거기를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119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게 119 직원한테 더 조금 응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촉탁이 쓰시는 분 계신데 촉탁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종교활동 당연히 쓰셔야 되고 판단 근거는 보호자 상담밖에 없어요.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뭐 임종시에 뭐 원에서 조용히 사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당연히 표시돼야 되고 그걸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지만 보호자가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원해서 조용히 사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시면 그 방법을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급자나 보호자가 저희한테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걷기를 좀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보호자 욕구가 그렇다고 치고 수급자는 또 뭐 저는 뭐 밥을 아침은 뭐 다른 걸 먹었으면 좋겠고 내지는 아침에 꼭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욕구 사항을 안에다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총평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썼다고 총평에서 비워놓을 필요는 없고요. 일반 상태가 어떻고 주요 질병이 어떻고 인지 어떻고 가족 어떻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3종 세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낙상, 욕창, 인지가 점수가 몇 점인지 총평에다 좀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요양원, 저희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이런 점수가 나와서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낙상 주의해 주시고 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달라든가 내지는 인지검사를 했는데 인지가 떨어지나 인지 프로그램 하기 싫어하신다 해서 인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아마도 총평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에서는 뭐 마지막에는 뭐 방문 요양 180분만 한다든가 방문 목욕을 부탁해서 방문 목욕을 추가한다는 내용 내지는 간호적인 처치가 필요해서 방문 간호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총평에 아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가족 요양 뭐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죠. 이 상태에서 욕구평가가 끝나는데 더 좋은 게 생겼죠. 간호평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봤을 때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간호사가 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간호팀에서 하는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기관지 절제 간호를 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저귀 찼으면 기저귀 차고 방광루나 이런 것들이 했으면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만 간호팀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 의견해서 우리 어르신은 간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까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번, 9번까지 해서 총평까지 해서 끝내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간호평가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구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사정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 그렇죠? 저희한테 일로 다가올 건데 했을 때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상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는 건데 최종 거를 가지고 이제 그때 그 상황의 현장에서 그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요구 사정은 당연히 하지만 추가로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